네, 주상전화 종목 상담 2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이성웅 이사, 하창원 본부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두 분이 또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아모레 퍼시픽이고요. 네. 20만 9천 원이에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10%입니다. 네, 아모레 퍼시픽 매수가가 20만 원대이시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오늘 또 역시나 아모레 퍼시픽도 7% 급락했는데 어떤 부분이 조금 더 궁금하실까요? 아, 추가 매수를 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 좀 많이 빠지길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고민이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두 분의 의견 팻말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보유 긍정일지 부정일지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의 의견이 뭐 갈린 것 같기도 하고 일치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이성웅 이사님이 네.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다라고 네. 주셨어요. 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닌 의견을 낸 이유는 최근에 주가 반등 같은 경우는 중국의 수요 회복 가능성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게 있다 보니 제가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기다린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는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가 8월 6일에서 8월 7일 이렇게 넘어갈 때 주가 보면 개파락을 했었어요. 이때가 2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중국 법인 같은 경우가 원래 실적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그리고 나서 중국 법인 같은 경우에 실적이 구조조정이 마무리됐다거나 아니면 비용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더 이상 나올 게 없다거나 하면 주가는 당연히 뭐 한 17만 원 이상 기본적으로 회복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3분기 실적을 열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비용당 같은 경우 아직 100%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3분기 실적도 그 비용이 반영되더라도 그 수치에 따라서 뭐 4분기, 내년 1분기 이 정도까지도 반영돼야 되는 비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최근에 나온 주가 반등은 중국의 경기 회복의 가능성을 안고 나온 반등이고 실수요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는 3분기 실적을 확인할 거고, 그러면 3분기 실적이 만약에 최악으로 간다라고 하면 지금 거래되는 시가총액이 한 8조 원 정도인데 7조 원 이하까지도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주가에 대입을 해보면 한 12만 원 이하까지도 한번 쫙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실적 상황을 보고 추가 매수를 할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한 번 더 연락을 주시면 제가 실적을 보고 지금은 이 정도 비용이 반영되었으니 이 분기에서는 끝이니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3분기 아모레 퍼시픽의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그때 다시 한번 주상 전화로 종목 상담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청자님 종목 상담 또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다른 게 아니고 고려 아연을 네, 고려 아연이고요. 네. 오늘 매수하셨나요? 시간에서 네. 13,000원에 몇 프로야? 고려 아연 제가 미리 받아봤을 때 네, 13% 보유하고 13.3%인데. 계시고요. 네네. 네,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시간에서.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니, 나는 뉴스가 좋게 나왔길래 83만 원인가로 올린다 그러고, 뭐 자사에서 또 뭐 사들인다고 하고, 뭐 지금은 또 고려아연 들어준 법원이 들어줬다고 네네. 하면서 또 나오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이거 괜히 샀나 싶어갖고 네네. 겁나는 거야 지금.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고려 아연 70만 3천 원에 71만 3천 원에 네, 매수를 하셨고요. 13%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좀 대응 전략을 짜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팻말로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갈렸는데 일단 긍정 주신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계속 보유하면 좀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치고받고 계속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 가격대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비중은 더 태우지 마시고요. 왜냐면 이제 공개 매수를 하고 났을 때 대응을 빨리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게 대응이 안 되면 아시겠지만 공개 매수 이후에 가격대가 지나가면 좀 좋지 않은 결과가 좀 상당히 만들어집니다. 이전 가격대로 다 회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비중을 더 태우시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뭐 MBK에서는 무한 지분 매입을 할 거고 또 고려아연 쪽에서는 이제 실탄을 좀 또 충전을 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분 싸움은 조금 더 격화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단기간에 갑자기 확 없어지지는 않을 거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당연히 바로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 이슈 자체가 좀 강하고 이게 첫 번째 상승한 이후에 뭐 그 첫 번째 갭 상승한 가격 대비했을 때도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큰 가격의 차이가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변동성이 좀 싫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파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슈적으로 봤을 땐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황이 어찌 됐던 간에 65만 원 깨지면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려아연은 65만 원 선이 깨지는지를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 고려아연 정말 시장에서 핫한 종목인데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CJ 프레시웨이.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매수가 29,000원, 50%. 네, CJ 프레시웨이 문의 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볼까요? 예, 이게 작년 2월 달에 제가 한 34,000원에 샀었는데요. 네.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갈아타야 되는 건지, 작년 2월 달에 한 34,000 몇백 원에 샀었어요.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이 두 가지가 궁금해서요.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갈아타야 되나,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CJ 프레시웨이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십니다. 지금 매수 이후에 손실 구간인데 지금이라도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될지 혹은 좀 보유를 해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팻말 열어주시죠. 네, CJ 프레시웨이 두 분의 의견이 갈렸는데 먼저 이성욱 이사님한테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그럼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먼저 이 종목을 만약에 추가 매수를 생각한다라고 하시면 어떤 타이밍에 추가 매수를 잡으시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의 주가 수준을 한번 고려를 해봅니다.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1,000억 정도, 지금 거래되는 시가총액은 2,000억대예요. 상식적으로 되게 안 맞죠. 1,000억 정도 이익이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2,000억이라 하면 주가 수익 비율 기준 약 2배 정도거든요. 아주 평가절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종목을 평가절하 받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막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 생각해야 될 점이 뭐냐면 CJ 프레시웨이라는 기업은 우리 그 CJ 계열사에 이렇게 음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납품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원재료를 외부에서 조달을 해서 음식을 이렇게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가가 올라오면 원가 정가는 빠르기는 해요. 다만 마진 같은 경우가 계열사 내에서 대부분 이뤄지다 보니까 높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절하를 받고 있는데 이 상황 안에서 만약에 CJ 프레시웨이라는 기업이 CJ 계열사 외에 다른 쪽으로 뭐 제품을 납품한다든지 그런 요소가 있을 때 또는 뭐 해외에 이렇게 매출이 증대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때는 주가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뭐 시가총액 3천억 중반, 4천억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요소가 나타났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CJ 프레시웨이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문자 상담 들어온 거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8289님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12,640원에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단가를 낮춰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추매 가능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지금 추매 가능할지 긍정 혹은 부정 의견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먼저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그냥 바로 여쭤볼게요. 네. 자이언트 스텝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가능은 하기는 한데 저는 물타기에서 탈출을 하시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번에 이제
요번에 이제 메타퀘스트 쪽에서 메타커넥트 2024에서 이제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고 그에 따라서 뭐 최근에 맥스라든지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만약에 추매를 하시려고 했다면 그 이슈를 그냥 보시고 바로 매수가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들어가기에는 저는 조금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상승하는 그 첫날에라도 접근을 하셨으면은 상당히 평단이 많이 떨어졌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하면은 돈도 정말 많이 튀어야 돼요. 1대1 비중으로 해야 이게 평단이 11,000원대 초반 정도까지 빠질 텐데 그렇게 해도 지금 현재 주가에서 30% 이상이 올라야 되거든요. 사실상 굉장히 좀 어렵고 만약에 이거 되돌림 나오면 내가 하방을 더 세게 맞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지고 있으신 거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좀 기술적으로는 일부 반등이 나오긴 했거든요. 왜냐면 이전 박스권 하단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명확하게 돌파를 하지 않으면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락한 종목을 물타기해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그거는 대형주나 가능한 겁니다. 대형주도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을 저는 물타기로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걸로 수익 보셔서 수익으로 조금씩 이거에 대한 비중을 줄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이런 관련된 테마성 재료에 수급이 좀 돌기 때문에 기다리시다가 급등 나오면 조금씩 비중을 그냥 줄이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요번에는 살아날 수 있지만 그러한 선택을 계속 하시면 결과적으로는 아마 계좌가 크게 한번 훼손되는 일이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좀 좋겠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이 자이언트 스텝은 추가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겠고요. 다음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7265님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한일 사료 매수가 4,920원에 20%, 30% 홀딩해도 될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우리 이성우 이사님한테 여쭤보도록 할게요. 홀딩해도 괜찮을까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나요? 우선은 해보는 상황이에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개별주 같은 경우는 실적보다 재료를 봅니다. 이 재료라고 하면 이 종목이 반응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그러면 이 요소가 한 번 더 시세가 날 수 있는 점인지를 보는 건데요. 최근에 그 미국에서 가깝게 부각된 게 해운뭐 물류와 관련된 부분에 파업 이슈가 있죠. 이쪽 동쪽에 해당하는 부분들. 그게 있다 보니까 해운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시장에서 반응을 했었어요. 그 점을 안고 이게 장기화가 되면 곡물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논리로 아마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 딱 세부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동부 쪽으로 미국 쪽에 돌아가는 이 노선은 곡물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서부 쪽까지 다 확산이 돼서 파국으로 가야지 사료주 같은 경우는 반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점을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이게 장기화되는 형태가 나타나서 사료주 같은 경우가 한번 반응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매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보통 사료주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슈가 있을 때 막 반응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가 돼지열병도 있고 돈육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선물 기준으로 거의 고가에 가까운데도 사료주가 반응을 못해요. 그만큼 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재료에 대해서 희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뭐 물류 관련된 이슈로 반등이 나와주면 그때는 매도를 해주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한일 사료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네, 지금도 저희 종목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2000-4919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샵 2034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고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전화 연결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TV 소리 음소거 해주시고요. 전화 연결하셔서 어떤 종목 여보세요? 상담 받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저희가 받은 내용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를 우리 시청자분이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는 91,000원에 10%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지금 두산 로보틱스 손실 구간인데 지금 긍정일지 부정일지 두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 팻말 한번 열어주실까요? 하창원 본부장님.
긍정도 부정도 아니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저는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근데 좀 시간적인 부분이 꽤 오래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좀 중립 의견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보핏이라든지 뭐 그런 기대감으로 로봇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변동성이 두산 로보틱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평단이 지금 91,000원 라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가격적인 괴리도가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 현재 가격대는 거의 50%가 올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쉽지 않은 구간에 들어서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보시면 거래량이 정말 압도적으로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관심이 일단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그래도 로봇주들을 좀 움직였었던 종목군도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봇주에서도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좀 고민이 되는 라인이에요. 사실상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추매를 저는 하는 걸 비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손절도 사실은 이미 타점은 왔는데 지금 여기서 손절을 하고 밑에서 다시 좀 추매를 하는 전략으로 갈지 아니면은 조금 더 버텨보시다가 아예 아랫부분 내려와서 이제 상장 첫날에 대한 그런 가격대, 시초가 가격대가 깨지는 것까지 보실지 그걸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뭐 좀 차트적인 그런 배열 자체가 다 역배열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되돌리기 위해서는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차트를 좀 돌려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 요거 쉽게 접근하시면 아마 이제 차근차근 좀 내가 이제 늪지대에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본업적인 그런 부분들보다는 좀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더 치중해서 타이밍을 좀 노려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 드릴게요. 네,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까지 우리 시청자분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 상담 온 거부터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1191님이 이수페타시스 37,8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4만 원 보고 있는데 가능할지 손절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성우 이사님한테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손절을 해야 될지 4만 원 목표가를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4만 원까지 올 수 있을까요? 4만 원까지 오기 전에 우리가 생각할 게 지금 반도체 쪽, 대형 반도체 쪽 같은 경우가 상황이 썩 좋지 않아요. 삼성전자는 북밸류 정도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가는 더 빠질 수는 있으나 반등이 조금 더 빠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조금 상대적으로 비싼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이닉스는 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우리 하는 게 범용 반도체라고 하죠. 레거드, 뭐 DDR4 요 시리즈 같은 경우는 워낙 고정가도 빠지다 보니까 멀티플을 이제는 높게 쳐주는 걸 시장에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DDR5 이런 그 부가가치가 있는 반도체 땅 같은 경우는 괜찮거든요. 이 괜찮은데 만약에 여기에서 고정가 같은 경우가 더 빠져요. 그러면 이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경우도 멀티플이라고 하죠. 지금 나오는 영업이익이 한 1,200억 정도, 시가총액이 2조 2천억 정도인데 2조 원대까지 빼도 이거 할 말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건 여기에서 주가가 10%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추가 매수를 할지 여기에서 손절하고 밑에서 잡을지 그 결정이거든요. 그러면 저라면 지금 보유하고 계신 단가의 10%를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만약 주가가 10% 하락하면 저는 한 20% 정도 추가 매수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평균 단가 같은 경우가 35,000원 이하로 맞춰집니다. 그랬을 때는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열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8843님의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삼성제약 2,100원에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4년 동안 가지고 있으셨다고 해요. 젠백스 임상 이상의 좋은 뉴스 나오는데 기대도 될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1,825원에 종가 형성하면서 손실 구간에 있어요. 4년 동안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하창원 본부장님. 네. 기대도 될까요? 4년 전부터 하셨는데 평단이 되게 좋으시네요. 네, 좀 잘하시는 분 같습니다. 네, 왜냐면 4년 전 가격이요. 굉장히 높았어요. 2,100원대까지 떨군 거면은 이거는 어떻게 매수를 하셨는지 좀 궁금한 정도이긴 한데 아무튼 뭐
저도 그게 걱정됩니다. 적자 회사인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부담감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2,100원이 못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도 한번 갔다 왔었고요. 근데 이제 너무 소액의 수익이다 보니까 아마 비중 조절이나 이런 거 전혀 안 하신 것 같은데 다음번엔 역별에서 정별로 바뀌는 초입 부분에서 첫 번째 상승일 때는 꺾이면 일단 한번 비중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한 번에 못 가요. 1828, 38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뭐 일단 본전 이상 위에는 한번 수익 구간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뭐 좀 이슈가 잘 터진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보이겠지만 일단은 2,200원, 2,250선을 좀 뚫기는 저는 좀 상당히 많은 거래가 더 터져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거래가 터진 날이 이게 괜히 눌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좀 저항 라인이 뚫어지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이거 뚫리면 한 2,500원, 600원까지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사실상 현재 평단으로는 그렇게까지 큰 수익을 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슈가 부각이 돼서 주가의 급등이 나오면 저는 일단 비중을 줄여 놓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웬만하면 바이오 종목은 아무리 임상 이슈가 있어도 좀 그래도 우량한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임상으로 배팅을 걸겠다. 그러면은 뭐 유한양행이나 알테오젠처럼 정말 시장에서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쪽에 배팅을 하시는 게 저는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 번 정도는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고요. 저는 오래 하셔서 좀 오기도 남으시고 회사를 잘 아시겠지만 회사 자체를 좀 바꿔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제약은 한번 이슈가 나와서 급등을 하면 그때는 수익을 꼭 챙겨서 나오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유튜브 종목 상담 올라온 거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태용로직스 3,913원에 4% 매수하셨습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이성웅 이사님, 지금 단가를 보니까 좀 물을 타신 것 같아요.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요 종목이 그 미국의 물류 이슈 관련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오늘 주가가 올라왔다가 이렇게 밀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팁이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가를 깰 때 만약에 진입한 가격에서 이 시세가 났는데 시가를 깰 때는 비중 조절을 꼭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뭐 깨지는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시간으로 들거나 시간으로 들면은 시가 출발이 지금 종가보다는 위겠죠. 그랬을 땐 위로 한번 쏘면서 뭐 편하게 매수가가 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렇게 마감했으면은 시간으로 못 들고 뭐 미국의 물류 관련된 이슈가 지금 비슷하게 흘러가면 이거 한 3,500원대까지도 빠졌다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지켜줘야 될 가격대는 한 3,400원. 요 정도 가격 못 지키면서 오늘의 거래 한 2,800만 주? 이 정도 이상 터져버리면은 주가는 이제 다시 밑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물류 관련된 이슈, 뉴스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물류 관련 종목들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태용로직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2758님이 한화오션 문자 주셨습니다. 32,750원에 10%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 오늘 36,600원에 종가 형성하면서 지금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우리 하창환 본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기다리면 좀 올 수 있을까요? 네,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근데 이 질문에서 뭔가 느낌이 왔습니다. 이 장기 투자를 잘 못하시는 분 같아요. 지금 32,750원이면 네. 최근에 만들어진 박스권 상단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론 뭐 마이너스로 치면은 저건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조선업을 보시면서 이 정도 가격에서 이게 괜찮을까요? 이게 올까요? 이 질문을 하시는 걸 보면은 성향상 이 산업이 안 맞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상도 노려봐야 되겠죠. 조선업은 지금 15년 만에 사이클이 왔고요.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MRO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제 군함까지도 이슈가 붙을 수 있고 얘가 다른 뭐 HD한국조선양이나 뭐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애들보다 못 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수주가 좀 덜 나와서예요. 그래서 하지만 하나그룹에 대한 이런 이제 방산에 대한 시너지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직 이거 제대로 안 터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괜찮게 보고 있고 월봉상 완전 저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렇게 요런 모습이 불과 6개월 전에 HD한국조선양 차트 보시면 이런 모형이었다가 완전 올라간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저는 뭐 특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오히려 더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모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신다고 한다면 조선업은 기본 2년에서 4년 좀 들고 있어야 돼요. 그 생각을 하시고 애초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그 정도를 생각 안 하고 이 종목을 샀다라고 하신다면은 종목에 대한 혹은 산업에 대한 교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이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분의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좀 좋다라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화오션에 대해서는 지금 좋은 기업이니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수가까지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전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슈어 소프트 테크요. 네, 매수가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6,380원, 100%요. 100% 비중이시구나. 그러면 네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더 전화 주셨을까요? 이게 오늘, 그냥 갑자기 그냥 들어가기는 했는데, 네. 조금 걱정도 되는 것 같고, 이게,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예, 그 부분이 맞아요. 궁금하신 거죠? 네. 비중이 맞아요. 아무래도 100%다 보니까 또 우리 시청자님 지금 마음을 졸이시면서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 긍정일지 부정일지 두 분의 팻말 들어주시죠. 예. 너무 다행이에요. 긍정 의견을 주셨어요. 우리 이성웅 이사님. 정말요? 그러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비중 100%라서. 네네. 네. 왔으면 좋겠고요. 올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주가를 볼 때 여기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을까, 오를 가능성이 높을까, 50대 50이잖아요. 그러면 오를 가능성이 높으면 사봄직한데 비중이 조금 높으신 게 약간 걱정이 되지만 뭐 이런 종목들,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은 우선 우리 하나의 희망 10월 10일이죠. 로보택시 출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이전 기간이 많이 남진 않았어요. 그래서 10월 10일 이전에 시세가 한 번 더 날 텐데요. 그때 같은 경우는 한번 매도를 해주시는 게 낫겠고 매수가 이상으로는 저는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거래도 그래도 최근에 한 5거래일 거래 대비해서 의미 있게 발생이 되었고 빠지더라도 저가, 오늘 저가 같은 경우 좀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나야 되고 주간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가는 5,7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0월 10일 이전에 5,700원은 안 깨야 되고 오늘 저가 같은 경우도 안 깨주는 게 좋고 그러고 나서 위로 만약 이게 시세가 붙어서 난다라고 하면 한번 차익 실현을 해 주시는 게 저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가 이상으로 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꼭 슈어소프트테크 수익 나셔서 탈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급등하면 수익을 챙기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조금 더 여쭤볼게요. 우리 하창환 본부장님도 아까 긍정 의견을 주셨잖아요. 네, 네. 그럼 슈어소프트테크 충분히 매수가까지 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사실 저한테 처음에 질문이 저한테 들어왔으면 네. 아주 혼내드리려고 했는데 100%여서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매수의 이유가 그냥 오늘 갑자기 들어갔어요가 뭐예요? 지금 100% 들어갔는데 그렇게 매수를 하시는 거는 뭐 거의 도박하시는 거랑 다름이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따끔하게 혼내드리고 싶었는데 워낙 또 앞에서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일단 테슬라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변곡점이 세게 생길 건데 뭐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박살나면 얘도 확실하게 박살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비중을 좀 축소를 해 두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대응할 수 있는 돈이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아픈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거는 아직 뭐 매매 경험이 많으신 건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 100% 담을 정도면 매매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좀 안 좋은 선택을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항상 욕심을 부리면 주식은 돈을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좀 비중 조절 잘 해주시기만 하고요. 그다음 앞에서는 워낙 의견 잘 해주셔서 뭐 나머지 기본 내용은 요거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전화 연결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서진 시스템 25,500원 25%요. 네, 서진 시스템 25,500원에 25% 보유하고 계십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뭐 회사 기업의 성장성하고 실적하고 이런 거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전 고점 36,000원대 여기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넘어설 수 있는지 그 자문을 좀 받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오늘 또 증권사들에서 각종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ESS 관련 종목인데 과연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와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팻말 열어주시죠. 두 분 다 긍정 나왔어요. 하창환 본부장님. 네. 그럼 전고점 부근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저 괜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지금 최근에 이제 뭐 미국적인 플루언서 에너지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ESS 쪽에 대한 뭐 수주나 기대감, 실적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플루언서 에너지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증권가에서 이제 대거 너무 좋은 얘기를 하면은 저는 좀 사실 불안하긴 한데, 근데 그런 거를 좀 뒤집어 엎을 만큼 지금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흐름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좀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하나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건 이건 어쩔 수가 없죠. 대외적인 변수가 너무 안 좋게 나와서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좀 같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바로 못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저는 비중을 한 5% 정도 더 채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펀더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제 실적적인 이런 기대감들, 또 영위하고 있는 사업군들 전반적으로 지금 다 지수와 연관성이 상당히 높은 쪽으로 연관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좀 주가의 조정이 나왔을 때 이전에 좀 조정 나왔었던 그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잘 지지가 받고 두 번 정도 지지받고 올라와서 다시 한번 이 좀 기준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돌파하면은 아마 3만 원대 초중반까지는 좀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기다리시는 36,000원 라인에서 마지막 고비가 이 32,500원을 뚫었을 때요. 마지막 매물대가 상당히 좀 두텁기 때문에 이때는 좀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되고요. 그게 아니면 한 번 정도는 또 눌렸다가 다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변곡에 대한 생각은 조금은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진 시스템을 또 긍정적인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